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허남일 교수의 마케팅 관리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마케팅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1장의 목차는 마케팅의 시작, 마케팅의 정의, 마케팅 개념의 발전 과정, 마케팅 관리 과정, 마케팅 개념의 확대, 이런 식으로 어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케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경영학의 시작과 마케팅의 시작. 자, 우리 인간은 아주 원시시대 때부터 물물교환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 마케팅의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물교환이 어떤 장사, 우리가 이제 장사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시작이었고, 그 물물교환도 아마 규모가 크게 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건 기업의 어떤 시작이죠. 그래서 아주 어떤 옛날부터 인류의 생성과 더불어 어떤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제 현대 기업에서 간판, 기업을 나타내는 간판의 시작도 과거 무슨 이집트부터 우리나라도 아주 어떤 오랜 옛날부터 이런 우리 조선시대 때 유기전은 물론이고요. 이런 이제 간판들이 있어 왔고요. 현대 백화점의 어떤 기원은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어떤 그 봉마르쉐라는 백화점에서부터 찾기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은 현대 경영학의 시작은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어떤 테일러의 어떤 과학적 관리법부터 이제 현대 경영학의 어떤 시작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대 경영학의 어떤 시작은 20세기 초 어떤 테일러의 어떤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에 현대 마케팅은 이제 마케팅이란 말이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기존에 했던 마켓이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진행형인 ing를 붙여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다루는데 사실은 이제 언제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는 이제 좀 모호하고요.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마케팅이라는 말을 다 그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기존의 용어 중에 적절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세일즈라는 용어가 있는데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또는 디스트리뷰션 이런 용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판매, 어떤 구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적절한 기존의 용어들 중에서 적절한 용어가 그대로 없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어떤 사용을 하고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에 미국의 어떤 1930년대라는 것이 이제 불황기고 이때 뭐냐면은 이제 판매가 아주 이제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잘 팔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판매라는 것을 세일링이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광고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또 광고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으로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소비자 피해가 생겨나면서부터 소비자 보호 운동이 생겨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판매와 어떤 마케팅이란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자, 판매와 마케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과거 어떤 판매란 용어를 쓸 때는 물건을 그야말로 생산자가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고 돈 받으면 끝이 났어요. 거기에 비해서 마케팅 개념 하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단지 물건을 보내고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되돌아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프리셀링과 포스트 셀링이라는 겁니다. 즉 판매 전 활동, 프리셀링 활동. 단순히 만들었으니까 팔겠다는 개념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판다. 자, 단순히 만들어서 판다.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판다. 여기는 아주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고객의 요구 파악.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과거의 판매 개념화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어제 하던 대로, 작년에 하던 대로, 과거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만들어서 팔았지만은, 마케팅 개념화에서는 시장조사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만들어 판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전 활동,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시장조사 활동을 비롯한 이런 판매 전 활동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판매 후 활동. 물건을 팔고 나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애프터 서비스, 애서 활동을 비롯한 고객들의 불만을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 고객을 일회성 고객이 아니라 평생 고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고잉 컨선, 계속적인 조직. 기업은 한 번 하고 그냥 1, 2년 하고 그냥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10년, 100년, 1000년 이런 계속 간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있던 고잉 컨선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들의 만족, 고객들의 욕구 충족. 그래서 일회성 고객이 아니라 평생 고객으로 고객들의 욕구 충족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케팅의 판매 후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어떤 판매의 개념과 마케팅의 개념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케팅은 학문의 시작은 1919년도에 이 경영학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학과. 우리 보통 상대 그런 표현을 쓰죠. 상대. 그래서 지금도 일부 대학에서는 경상대 또는 상경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상대, 상경대 할 때는 경제학과와 상학과 두 앞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 상학과가 처음 개설되고 1955년도에 경영학과가 개설되면서,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학의 일부로 취급받던 경영학이 이제 독립된 학과가 만들어지고 또 무슨 이제 과목도 무슨 시장론 등 이제 이런 게 과거에는 이제 마케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시장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중반 이후에 마케팅이라는 이제 과목이 마케팅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마케팅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어떤 마케팅의 어떤 도입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개념이 도입된 것은 80년대 중후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60년대는 아주 뭐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이란 것이 몇 개 없었죠. 우리나라에서 60년대는 70년대 이제 경제개발 이후에 이제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이 이제 커져가고, 예? 우리나라 국민 소득도 좀 높아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와 이제 WTO 체제가 생겨나면서 외국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의 어떤 선진 경영 기법들을 국내에서 이제 펼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자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후에 소득이 증가되고 해외 여행이 증가되고 소비자 어떤 기호가 변화되면서 마케팅 개념이 도입된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했던 대형 할인점. 우리나라에 했던 이마트 1호점이 1993년도에 개설됩니다. 이마트 1호점이. 그래서 뭐 90년대 이후에 이제 대형 할인점들이 생겨나고 케이블 TV가 뭐 생겨나고 전자상거래가 어떤 등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유통 경로가 이제 다양화 되기 시작을 했다. 9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IMF 이후에 좀 오타가 있는데 90년대 이후에 이제 불황 타겟식으로 고객 만족 운동이 시작됩니다. 고객 만족.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것이 LG인데요. LG의 이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뭐 그 뒤에 이제 삼성의 어떤 뭐 소비자 문화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노사분규가 이제 심해지면서 기업들이 이제 노동자와 어떤 불화로 공장 자동화,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 생산을 급속하게 했던 진전을 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셀러즈 마켓에서 바이어즈 마켓으로 어떤 전환이 됩니다. 뒤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있던 셀러즈 마켓에서 바이어즈 마켓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셀러즈 마켓, 판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어간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에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수요와 어떤 공급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 단계에서 이 미국에서는 뭐 이제 20세기 초반, 즉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업이 이제 대량 생산을 하면서부터 그 전까지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는데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했죠. 그런 것이 이제 30년대 이후에 대량 생산에 의해서 공급이 더 수요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것을 이제 대개 1980년대 후반, 88 올림픽 이후를 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면서 그전에는 공급, 즉 생산이 주관심에서 수요적 소비가 주관심이 되었고, 시장의 주도권이 생산자, 즉 판매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는 왕에서 소비자, 즉 구매자로 어떤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행동 지침이 만들면 팔린다. 만들기만 해. 과거에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서는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는 생각을 가졌었지만은 거꾸로 공급이 많아지면서 그냥 만들어서는 안 팔리더라.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판다. 그래서 기업 경영 철학의 판매에서 이제 마케팅의 개념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즉 시장이 판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옮겨갔다.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어떤 그 LG의 전신이 럭키금성입니다. 럭키라는 이름의 회사들과 금성사라는 이름의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고객의 자리, 가장 사장이 앉아야 될 자리에 고객의 자리라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무슨 뭐 그 결제란의 어떤 제일 상단에 사장 위에 고객이란 어떤 칸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의 정의.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판매, 어떤 마케팅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케팅은 정의는 뭐냐? 마케팅의 어원은 마켓에다가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놓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다루는 시장에 마켓에다가 ing죠. 시장에서 내놓는 것,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룬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책에서는 그 AM의 어떤 마케팅의 어떤 정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AM의 어떤 마케팅 정의도 사실은 이제 몇 번 하여튼 그 뭐랄까 개정, 하여튼 그 변해갑니다. 개정을 거쳐서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은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제품을 창출하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활동이고 조직이고 과정이다. 마케팅은 어떤 관리 활동이다. 그래서 마케팅은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 알리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마케팅은 고객 관계 관리,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즈 매니지먼트입니다. 고객 관리 관계를 강조하고요. 고객 만족과 고객의 어떤 생애 가치. 고객의 어떤 생애 가치라는 것은 고객이 이제 평생 동안 얻을 수 있는, 생애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마케팅의 대표적인 학자가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인데요. 코틀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 마케팅이란 고객을 사로잡아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고객을 사로잡아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게 마케팅이다. 라고 어떤 정의를 내렸는데, 이런 이제 정의와 어떤 관련해서 어떤 기초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필요와 욕구. 우리가 또 제일 앞에서 고객의 욕구 충족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need와 want, 예? need와 want이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요와 욕구, 예? 또는 어떤 사람들은 1차적인 욕구와 2차적인 욕구, 그래서 이제 필요와 욕구를 합쳐서 욕구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필요는 기본적이고 욕구는 구체적인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목이 말라서 무엇을 마실 것을 찾는다. 목이 말라서 무엇을 마실 것을 찾는다. 자,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겠는데요. 목이 말라서 무엇을 마실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필요입니다. 1차적인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게 비해서 목이 마른데 누구는 물을 마시고, 저는 방금 물을 마셨죠. 누구는 사이다를 찾고, 누구는 콜라를 찾고, 누구는 주스를 찾습니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말로 구체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욕구고, 또는 2차적인 욕구, 학습된 욕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란 용어를 쓰죠. 수요는 이러한 욕구에다가 넓은 의미에서 욕구입니다. 필요와 욕구를 합친 것. 욕구에다가 지불 능력이 갖추어진 것. 즉 아무리 무슨 갖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도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살 능력이 안 돼. 수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과 서비스.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는 재화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러면서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재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형제, 무형제. 예? 그래서 유형제가 제품이고 무형제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넓은 의미에서의 제품이란 용어도 씁니다. 광의에서 했던 제품. 그래서 기존의 좁은 의미에서의 제품은 물론이고 서비스, 이벤트, 경험, 인물, 장소, 조직, 아이디어 다 포함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시장 제공물, 마켓 오퍼링즈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에다가 여러 경험, 정보 등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들을 이야기해요. 마켓 오퍼링즈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앞에서 필요와 욕구를 합쳐져 가지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에서 욕구는 구체적인 것, 학습된 것이지만 광의로 할 때는 두 가지를 합쳐서 욕구라는 표현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품도 좁은 의미에서는 유형의 재화를 이야기를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을 이제 시장 제공물, 넓은 의미에서를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이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이벤트 하다못해 우리 축구 시합, 이런 것들도 이벤트고, 무슨 가수들, 노래 대회, 이것도 이벤트입니다. 물론 백화점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이벤트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 요즘 이제 무슨 농촌 체험 활동, 무슨 직접 어떻게 만들어보고 어떤 경험하는 것들을 중요시하죠. 이런 경험, 어떤 인물. 내가 야구장에 가는데 야구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누구누구 어떤 선수를 보러 간다. 무슨 뭐 이승엽이라는 선수를 보러 간다. 특정 인물, 어느 가수, 아이유라는 가수를 뭐 보기 위해서 어느 무슨 장소에 간다. 인물, 장소, 뭐 어느 장소, 뭐 야구장, 축구장, 무슨 나이트클럽 장소, 뭐 어떤 조직, 어떤 무슨 뭐 학교, 어떤 회사, 아이디어, 즉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대상들이 넓은 의미에서의 시장 제공물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제품이다. 자, 그러면 이런 제품은 넓은 의미에서의 제품은 고객 가치, 고객의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하는데 고객 가치는 그 제품을 시장 제공물을 입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의 문제다. 자, 우리가 비용과 어떤 편익을 비교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으면 우리가 더 많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비용이 더 많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제품은 구입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어떤 더 많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취득했을 때 사람들은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기대 성과와 실제 성과를 비교해서 실제 성과가 어떤 더 많을 때 사람들은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은 기대와 어떤 실제 성과와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만족이 발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교환은 소비자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자기가 직접 생산,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내가 농사를 짓거나 산에 가서 무슨 채취하거나 직접 생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뺏는 방법도 있죠. 또는 구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교환인데, 첫 번째 직접 생산 채취도 현대인들은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구걸이나 강탈은 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 대가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 조건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제품과 욕구, 이제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점이 하나도 없다. 교환이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제품과 욕구가 두 사람이 일치하는 점이 뭐 요만큼 있다. 그러면은 요 중복되는 부분만 교환이 발생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품과 욕구가 일치할 때, 100% 겹칠 때 교환은 아주 완벽하게 일어날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제품과 욕구가 어느 정도 어떤 중복되느냐,
따라서 이제 교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환이 성립되려면 교환은 혼자서는 안 되죠.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내게 가지고 싶은 것이 없다. 즉 서로가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으면 교환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인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이런 것들이 힘들죠. 그 다음에 수락과 거절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수락과 거절의 자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아까 이제 현대인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강탈,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거래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요? 뭐 구걸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현대인들은 교환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가 성립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뭐냐?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구매자와 판매자의 어떤 집합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구시장, 뭐 식품시장, 의류시장 할 때 욕구시장도 있고 제품시장, 자동차시장, 무슨 전자제품시장, 어떤 장소시장, 남대문시장, 무슨 동대문시장 있고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영어로서는 마켓플레이스와 마켓스페이스. 요즘은 이제 그야말로 장소시장,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마켓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마켓. 여러 개 어떤 산업에 걸친 제품과 서비스의 군집이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시장 할 때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을 되겠지만은 자동차 제조, 자동차를 만드는 곳,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자동차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품 시장, 그 다음에 어떤 판매상들, 그 다음에 정비업체, 자동차 관련 보험회사, 자동차 관련 잡지사 등등 자동차 관련 어떤 여러 산업을 통틀어서 우리가 메타마켓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케팅 관리. 자, 우리 경영학에서 관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마케팅 관리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인사관리, 생산관리,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관리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마케팅 관리라는 것은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시장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시장이 과연 좋은 시장이냐. 그래서 어떤 그런 시장을 찾기 위해서 STP,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의 선정, 위상정리부 같은 포지셔닝, 이런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 전략. 즉, 마케팅 믹스 뒤에 나오겠지만 마케팅 믹스란 것은 이런 이제 표적 시장의 4P, 4가지 P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유통은 원래 이제 디스트리뷰션인데 영어로는 P를 쓰기 위해서 메카시라는 학자가 플레이스,
플레이스 어떤 장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하는 그 어떤 세분 시장에 맞도록 표적 시장에 맞도록 이 네 가지 P를 적절하게 믹스하는 것이 마케팅 믹스입니다.